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주유소에 한국산 달콤한 믹스커피 자판기가 들어서면서 종이컵을 들고 커피를 즐기는 사막 풍경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열풍은 주유소를 넘어 리야드의 밤문화와 가정,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최고급 미용실까지 번져 믹스커피 마셨어 가 세련된 인사말로 통하고 있죠. 하루 평균 25잔을 마신다는 아랍권 커피 애호가들에게 한국 믹스커피는 달콤함과 간편함으로 새로운 문화 코드를 제공하며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하드 알라시드예요. 저는 명문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제 친구들은 지금 리야드의 높은 사무실 건물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장인어른이 주신 이 오래된 주유소에 갇혀 있어요. 이 주유소는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어요. 차들과 트럭들은 오직 연료가 필요해서만 들러요. 입구 위의 간판은 수년간 햇빛에 발해 있어요. 안에는 작은 가게가 있는데 물과 간식, 그리고 별로 없는 것들을 팔아요. 밖에는 연료 펌프들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작동해요. 제게는 그것만이 중요해요. 펌프들이 작동하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리고 저는 살기에 충분한 돈을 벌어요. 제 아내 리암은 다르게 봐요. 오늘 아침 제가 우리 게시판에 연료 가격을 확인하고 있을 때 그녀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봐요, 파하드. 그녀가 자신의 스케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에 벤치를 놓고 아마 작은 휴게 공간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운전자들은 이 고속도로에서 몇 시간씩 여행하잖아요. 저는 그 종이를 접어서 그녀에게 돌려줬어요. 우리는 연료를 팔지 편안함을 파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지. 경쟁하기 위해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리암의 미소가 사라졌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그래요. 그냥 그림을 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좋은 전화기를 만들고 인기 있는 가수들이 있다는 것 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리암이 한국 TV 프로그램을 볼 때 저는 종종 밝은 표정으로 음식과 음료를 서빙하는 쾌활한 사람들을 봐요. 그건 한국에서는 통하겠지만 저는 항상 생각해요. 여기 사막에서는 아니야. 제 하루는 같은 패턴을 따라요. 연료 수준을 확인하고 펌프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고객들에게서 돈을 받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지켜봐요. 트럭 운전사들이 멈춰서 탱크를 채우고 아마도 물을 사고 그리고 떠나요. 아무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는 뜨거운 모래와 오래된 건물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오후 제가 작은 사무실에서 돈을 세고 있을 때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정부 번호였어요. 저는 빨리 받았고 아무도 저를 볼 수 없는데도 똑바로 일어섰어요. 알라시드 씨? 격식 있는 목소리가 말했어요. 고속도로 주유소 현대화 프로그램 대표단으로 한국 방문을 위해 선정되셨습니다. 여행은 다음 달입니다. 제 첫 번째 생각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사우디 사막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제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 전에 그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이것은 특별 요청입니다. 장인어른의 인맥으로 당신을 이 중요한 명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먼지 낀 창문을 통해 제 소박한 주유소를 바라봤어요. 뜨거운 오후 햇살이 모든 것을 지치고 낡아 보이게 만들었어요. 한 트럭이 막 도착했고 운전사는 몇 시간 동안의 운전 후에 지쳐 보였어요. 알라시드 씨, 계십니까? 목소리가 물었어요. 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리암에게 이 여행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어요. 이게 우리의 기회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곳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열정을 공유하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 주유소는 그저 연료를 파는 곳이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이 원치 않았던 여행이 제 사업, 고객, 그리고 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달콤한 커피 한 잔처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될 거였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저는 작은 창문으로
서울의 인천공항을 바라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곳곳에 푸른 나무들, 빽빽하게 모여있는 높은 건물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어요. 저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리암은 이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커져 있었어요. 그녀는 동영상을 통해 한국어 문구를 배우는데 몇 주를 보냈어요. 저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여행이 시간 낭비라고 그녀에게 말했었죠. 우리 도착했어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쥐며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20명의 사우디 주유소 소유자들과 정보관리들이 우리 여행에 함께했어요. 그들 모두 들떠 보였어요. 저만 시계를 확인하며 이미 집으로 돌아갈 날을 세고 있었어요. 우리 그룹은 공항 밖에서 큰 파란색 버스에 탑승했어요. 공기는 무겁고 습했어요. 우리 사막처럼 건조하지 않았죠. 우리의 한국인 가이드인 박 씨는 버스 앞쪽 마이크를 통해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울 근처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할 거예요. 매우 현대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저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한국 같은 붐비는 나라가 광활한 사우디 사막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나라 전체가 우리의 가장 작은 지방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1시간 후 우리 버스는 큰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저는 작은 곳을 예상했는데 이곳은 엄청나게 컸어요. 자동차와 트럭이 주차장을 가득 메웠어요. 가족들이 건물 사이를 걸어 다녔어요. 식당, 상점, 심지어 작은 정원도 있었어요. 관리자인 김 씨가 깊게 인사하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이름표가 달린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통역사를 통해 그는 휴게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했어요. 우리는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기계에서 연료를 받을 수 있는 지하 공간을 걸어 다녔어요. 연료 구역 맞은편에는 모두의 주목을 끄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무료 커피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는 커피 기계들이었어요. 무료인가요? 저는 통역사에게 물었어요. 돈을 받지 않나요? 통역사가 김 씨에게 물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그는 안전이 커피로 버는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통역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피곤한 운전자는 위험한 운전자예요. 무료 커피는 그들이 깨어있고 안전하게 해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사업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저는 리암에게 속삭였어요. 어떻게 물건을 공짜로 주면서 이익을 낼 수 있죠? 둘째 날, 우리는 해안도로를 따라 있는 더 작은 주유소를 방문했어요. 이 주유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제 주유소와 더 비슷했어요. 단순한 건물, 오래된 연료 펌프, 작은 상점.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입구 근처에는 4명의 트럭 운전사들이 낡은 커피, 기계 주변에 앉아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주유소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남자로 수년간 웃음으로 생긴 눈과 주름이 있었어요. 그는 종이컵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어요. 스티커에는 한국어 글씨와 안전하게 운전하는 차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하품을 하는 젊은 트럭 운전사가 들어왔어요. 노인 주인은 즉시 기계에서 이 커피를 따라 운전사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통역사를 통해 저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피곤하면 여기서 20분 쉬세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늦게 도착하는 것이 영영 도착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죠. 피곤한 운전사는 그에게 감사하며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운전사는 공간, 시간, 무료 커피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리암은 우리가 본 모든 것에 대한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한국의 비즈니스가 제가 MBA 수업에서 배운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리암은 화장실로 사라졌다가 종이컵을 들고 돌아왔어요. 안에는 달콤하고 풍부한 향이 나는 황금빛 갈색 액체가 있었어요. 이거 한번 마셔봐요. 그녀는 저에게 내밀었어요. 한국 믹스 커피예요. 호텔 로비 기계에서 뽑았어요. 저는 예의상 조금 마셨어요. 매우 달았어요. 제가 익숙한 아랍 커피보다 더 달았어요. 저는 그것을 돌려주었어요. 너무 달아요.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커피가
주유소 운영과 무슨 관계가 있죠? 리암은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것이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기다려보세요. 그날 밤, 저는 제 먼지 쌓인 주유소가 다른 것으로 변한 꿈을 꿨어요. 식물, 벤치, 그리고 공기 중에 커피 향이 감도는 곳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럽고 약간 화가 나서 잠에서 깼어요. 저는 커피에 대해 꿈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배우기 위해 여기 왔어요. 당시 저는 때로는 가장 작은 것들, 달콤한 커피 한 잔 같은 것,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한국에서 2주를 보낸 후, 저희 비행기는 마침내 사우디아라비아에 착륙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집에 돌아온 것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은 흥미로웠지만 저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우리의 사막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희 여행에 함께했던 다른 주유소 사장님들은 시도해보고 싶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그룹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저도 가입했지만 조용히 지냈어요. 그들이 멋진 커피 머신과 휴게소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저는 효과가 있는 방식을 고수할 거예요. 돌아온 첫 주는 라시드 주유소에서 모든 것이 평소처럼 진행됐어요. 트럭과 자동차들이 연료를 채우러 멈췄어요. 아무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밤 돈을 확인했고 숫자는 항상 똑같았어요.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비즈니스였어요. 하지만 리암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른 방에서 긴 전화 통화를 했어요. 우리 집에 소포가 도착하면 그녀는 재빨리 숨겼어요. 한 번은 그녀가 전화로 서툰 한국어를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언어를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더운 화요일 오후, 저는 집 차고에서 도구를 찾아야 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거기 뒷벽 쪽에는 큰 한국 커피 자판기가 서 있었어요. 상자는 부분적으로 포장이 풀려 있었고 한국어가 쓰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종이컵 케이스와 한국어와 영어로 믹스 커피 스틱이라고 표시된 상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 온 거지? 얼마나 들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리암이 차고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멈췄어요.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큰 기계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방문객처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마침내 기계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리암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 커피 머신이에요. 우리가 여행해서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알아. 근데 왜 우리 차고에 있는 거야? 우리 주유소에 두고 싶어서요. 운전자들을 위해서요.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여기서 작동하지 않을 거야. 전기가 다르고 설명서는 한국어로 되어 있잖아. 그리고 아무도 더운 사막에서 달콤한 커피를 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리암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도움을 구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박선영이라는 분이에요. 리야드에서 서울 마켓을 운영하세요. 그분이 저에게 설치를 도와주고 있어요. 내 뒤에서 이런 일을 했어? 제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절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리암은 거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지금 그녀의 말은 차고에 울려 퍼졌어요. 당신은 저희 말을 절대 듣지 않고 안전하게 쉴 곳이 없이 몇 시간씩 운전하는 고객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우리는 밖에서 다른 차가 도착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밤새도록 다퉜을지도 몰라요. 잠시 후 제 어머니가 차고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는 커피 머신을 보고 그 다음 우리의 환한 얼굴들을 보았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니?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리암이 우리 주유소에 한국 커피를 들여오려는 비밀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했어요. 대신 그녀는 천천히 기계 주위를 걸으며 살펴보았어요. 내 아버지가 74번 고속도로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주유소를 지었단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 거기에 지었는지 알고 있니? 연료를 팔기 위해서요. 저는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운전자들이 졸다가
사고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는 그들에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싶었단다. 그녀는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 주유소는 너의 이익만을 위한 거니, 파하드? 아니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 그녀의 말은 제 주장이 작게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다시 기계를 바라보았어요. 이미 여기 와 있었어요. 어쩌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아. 저는 말했어요. 주유소 구석에 놓을 수 있어. 한 달 시범 기간만. 리암의 얼굴은 해가 뜨는 것처럼 밝아졌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주유소의 북쪽 구석을 정리했어요. 간단한 나무 벤치 2개와 화분에 심은 대추야자, 나무 2그루를 추가했어요. 가운데에는 커피는 무료입니다라고 쓰인 표지판과 함께 커피 머신을 놓았어요. 저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런 더위에 누가 뜨거운 커피를 원할까요? 누가 무료인 것을 믿을까요? 저는 틀렸어요. 첫날 한 호기심 많은 트럭 운전사가 시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요. 한 주가 끝날 무렵 트럭 운전사들은 무전기로 서로에게 무료 한국 커피가 있는 주유소에 들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달콤한 커피를 마시고 긴 여정을 계속하기 전에 쉬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문에서 놀라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어요. 그런 다음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커피를 마신 후 많은 운전자들이 우리 작은 가게에 가서 물, 간식 또는 차가운 음료를 구매했어요. 우리 가게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3주 후 저는 우리의 수치를 살펴보았어요. 연료 판매 18% 증가, 가게 판매 55% 증가, 우리 주유소 근처 사고 매월 5건에서 단 1건으로 감소. 이 숫자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연료만을 위해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경험을 위해, 휴식을 위해, 커피를 위해 멈추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의 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집에 있는 리암에게 전화했어요. 당신이 맞았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커피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행복한 소리는 제 모든 자존심보다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럼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유지하다고?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많이요. 저는 주유소가 단지 연료를 파는 곳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었어요. 안전, 휴식,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달콤함까지 있는 장소요. 고객들이 한국 커피 머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본 후 저는 제 사업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저에게 쉽지 않았어요. 수년간 저는 주유소는 그저 연료만 팔아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저는 1시간 동안 커피 머신 근처에 서 있으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단순한 것이 우리 주유소를 많이 바꾸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어색했어요. 운전자들은 저에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달콤한 커피를 마시면서 소그룹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흘째 되는 날, 잘날이라는 트럭 운전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수년간의 운전으로 두꺼운 수염과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 종이컵을 들고 있었어요. 주인이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커피는 다르네요. 달지만 좋아요. 왜 무료로 제공하시나요? 저는 거의 아내의 아이디어라고 말할 뻔했지만 대신 제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어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피곤한 운전자들은 사고를 냅니다. 잘날은 걸을 때 약간 뻣뻣한 자신의 다리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는 불과 몇 달 전 우리 주유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운전 중에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고객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했어요. 그들은 단지 연료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위험한 여정을 하는 아버지, 형제, 그리고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운전자들은 다리를 쭉 펴고 커피를 마신 후 자연스럽게 우리 작은 가게로 걸어가 물이나 간식을 사곤 했어요. 달콤한 커피는 그들이 더 오래 머물게 했고 머무는 동안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썼어요.
일부는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아이들은 뛰어다녔어요. 저희는 모래 놀이터가 있는 작은 놀이 공간을 추가했고, 가족들은 우리 주유소에 들르는 것을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리야드의 한 비즈니스 잡지는 우리의 한국 커피 유행을 비웃었어요. 몇몇 경쟁자들도 커피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각 잔의 돈을 받았어요. 잠시 동안 저는 그냥 연료만 판매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사업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리암에게 전화해서 그녀가 한국에서 본 것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물었어요. 함께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첫째, 연료를 가득 채운 고객들을 위해 믹스 커피 스틱의 작은 선물팩을 만들었어요. 운전자들은 이것을 가족들에게 가져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둘째, 장거리 운전자들을 위해 할인된 가격에 에너지 드링크와 물병의 특별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셋째, 밤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유소 주변에 밝은 안전 조명을 설치했어요. 각각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돈이 들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유소로 데려왔어요. 곧 운전자들은 그들의 라디오 채널에서 우리를 커피 오아시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유소는 74번 고속도로의 유명한 장소가 되었어요. 가장 큰 놀라움은 교통부의 한 사람이 우리 주유소를 방문했을 때 왔어요.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2시간 동안 지켜보며 메모와 사진을 찍었어요. 떠날 때 그는 저에게 그의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여기서 당신이 한 일은 그가 커피와 함께 쉬고 있는 운전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부 자금 없이 도로 안전 캠페인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고속도로에 당신의 모델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사막 위로 해가 질 때 저는 우리 커피 머신 주변에 모여있는 가족들과 운전자들을 지켜봤어요.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웃는 동안 아이들은 모래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한국 믹스 커피의 달콤한 향기가 사막의 바람과 섞여 공기 중에 퍼졌어요. 이 주유소를 물려받은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가 벌고 있는 돈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비록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았지만요. 저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리암에게 전화했어요. 2번째 커피 머신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벤치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의 행복한 웃음은 제가 원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어요. 한국 여행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해가 뜰 때 라시드 주유소 밖에 서 있어요. 황금빛 햇살이 한때는 단순한 주유소였던 곳에 퍼져요. 이제 이곳은 사막 속 진정한 오아시스처럼 보여요. 예전에는 모래뿐이었던 곳에 이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들과 색색의 벤치가 있어요. 한때 단 한 대뿐이었던 벽면에는 이제 10대의 커피 머신이 줄지어 있어요. 밤에는 밝은 불빛이 어두운 고속도로에서도 멀리서 우리 주유소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줘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해요. 그냥 연료 팔고 집에 가자. 그게 제 옛 규칙이었죠.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이제 저는 사업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트럭 운전사들은 연료뿐만 아니라 쉬고 무료 한국 커피를 마시기 위해 들러요. 그들은 함께 앉아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일부는 주말에 가족을 데려오고 아이들은 우리가 심은 작은 정원에서 놀아요. 리암은 진정한 파트너로서 제 옆에서 일해요. 그녀의 아이디어는 우리 주유소를 계속 더 좋게 만들어요. 지난달에 그녀는 운전사들이 가족 사진을 붙일 수 있는 벽을 시작했어요.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예요. 라고 그녀가 설명했어요. 이제 그 벽은 수백 개의 웃는 얼굴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성공은 물결처럼 퍼졌어요. 74번 고속도로의 다른 주유소들도 무료 커피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우리처럼 휴게 공간을 만들었어요. 한때 위험했던 도로가 훨씬 더 안전해졌어요. 정부는 사고가 단 1년 만에 30% 감소했다고 말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식 믹스 커피가 사우디 가정에서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주유소에 들렀던 가족들이 이제 집에서도 그것을 만들어요. 달콤한 맛이
그들에게 휴식과 안전을 떠올리게 해요. 리야드의 서울 마켓은 매달 수천 개의 커피 스틱을 판매해요. 지난주에는 이웃 국가에서 온 방문객들이 우리 주유소를 보러 왔어요. 그들은 비용과 장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랄이라는 이름의 한 노년 트럭 운전사가 설명해 줄 때까지 가장 중요한 점을 놓쳤어요. 이곳에 커피가 생기기 전에는 눈이 감길 때까지 운전했어요. 그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저는 멈출 수 있는 곳, 제가 안전하게 도착하는지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건 돈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사막의 밤이 내릴 때 저는 우리 주유소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요. 커피 머신들은 깨끗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몇몇 늦은 여행자들이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별빛 아래 앉아 음료를 홀짝이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새로운 표지판이 아랍어와 한국어로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어요. 지금 쉬세요. 당신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이 말들은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해요. 1년 전, 저는 한국의 아이디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마지못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사업을 연료와 돈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이제 저는 우리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어머니가 이 주유소가 단지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물었을 때 옳았어요. 리암이 간단한 커피 한 잔의 힘을 믿었을 때도 옳았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지 자판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과 사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작은 친절한 행동들이 단지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해였어요. 오늘 밤 또 다른 운전자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사막의 어둠 속으로 안전하게 떠날 때 저는 제 여정에 감사함을 느껴요. 제 가장 큰 교훈이 비싼 경영 수업이 아니라 소박한 한국식 믹스 커피 한 잔에서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달콤한 향기가 밤 공기를 통해 퍼져요. 내일 우리는 수백 명의 더 많은 여행자들을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각자는 단지 연료뿐만 아니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 속에서 휴식과 안전, 그리고 달콤함의 순간을 찾게 될 거예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